그럼 미등원 학생들 한번 전화 돌려주세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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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 오케이. 얘들아, 72페이지. 네? 72페이지. 1학년들 어디 놀러 안 가? 너네? 수련회 언제 가? 27, 28, 29. 평창. 무슨 요일이지? 수목금. 아하.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학교 안 가는구나. 72요? 나 수련을 못 가는데. 거기 맨 앞이야. 72. 6이에요? 아우, 다 학교라. 앞에도 뽑아줬네. 이거 하지 않았나? 못 가서. 아, 시험을 들어가서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거야. 또 들어가요? 지난번에 안 들어갔잖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잖아. 그 물질의 정기적 성질. 얘들아, 중간고사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많이 하셨고요. 기말고사 치르느라 고생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고생합시다. 얘들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주 남았어요. 8주 남았어요. 중간고사 결과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만족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본 친구 못 본 친구 다 계시는데요. 얘들아, 어쨌든 너네 중간고사 끝났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시고요. 등급 나오는 거 아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다 합산해서 성적 나오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성적 아쉬운 친구들은 기말고사를 조금 만회하셔야 되고, 중간고사 성적 만족스러운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 더 좋은 결과 내서 등급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들아, 한 번 더 우리 조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숙제과제 제발 밀리지 마시고요. 숙제과제 제발 밀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주기율표 하자. 오랜만에 너무 반가우니까 주기율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주기율표 세로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주기율표 세로줄 족이라고 하고요. 주기율표 가로줄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족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있고요.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요. 주기는 몇 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고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지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때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다 외웠잖아. 그치? 잠꼬대로 다 말하잖아. 우리 그 정도는. 1번 뭐야? 수소. 그 다음에 2번 뭐야? 헬륨. 그치? 그 다음에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7번 탄소. 그 다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계속 가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좋습니다. 이렇게 20번까지 우리 친구들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룸이랑 아이같은 발로제를 넘쳐. 그렇지. 먹는 염소가 부러워요. 갑자기? 그거 학교 화학쌤이 알려주셨어요. 뜻 있나요? 그 루비가 시작하는. 헤이 친구들, 8월. 얘들아, 여기서 중금속 찾아보자. 중금속 누구 있지? 아이, 중금속 누구 있지? O랑 SI. 뭐랑 Fi였지? O랑 SI. 뭐? 뭐지? 아니 B랑 SI. 그렇지. 붕소랑 규소랑 얘네 뭐라고? 중금속이지. 그럼 중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금속,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전부 다 금속.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 비금속, 탄소, 질소, 인, 산소, 황, 플로린, 염소, 헬륨, 네온, 아르곤 전부 다 비금속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선생님 하나 동그라미 안 쳤는데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수소, 비금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얘들아,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차이 다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것만 두 가지 기억하자.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다 그랬어? 얻기 쉽다 그랬어? 잃기 쉽다 그랬지?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어? 양이온. 오케이. 얘들아! 우리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중간고사 내용 다 머리에서 지우고 온 거지? 가지고 왔어요. 자,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다, 그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쉽다, 그리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지요.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 건데요. 이때 72페이지 비활성기체 보이십니까? 72페이지 비활성기체. 72페이지 펼게요. 72. 폈어? 자, 보자, 얘들아. 보자. 72페이지 비활성기체부터 볼게요. 18쪽 원소들 보겠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있어요.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아니, 연계. 그렇지. 원자과 전자는 0개잖아. 다시 하자, 얘들아. 다시 하자. 1쪽 최외곽 전자 몇 개야? 1개. 2쪽 최외곽 전자 몇 개야? 2개. 열심히 한다며. 기말은 열심히 한다며. 저요? 열심히. 자, 다시 얘들아. 1쪽은 최외곽전자 1개, 2쪽은 최외곽전자 2개, 13쪽은 최외곽전자 3개, 14쪽은 4개, 15쪽, 5개, 16쪽, 6개, 17쪽, 7개, 18쪽, 2개 또는 8개. 얘들아, 나 지금 뭐 물어봤니? 최외곽전자 물어봤잖아. 최외곽전자 물어보면 2개 또는 8개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너무 속상해, 얘들아. 최외곽 전자는 그냥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1쪽 1개, 2쪽 2개, 13쪽 3개, 14쪽 4개, 15쪽 5개, 16쪽 6개, 17쪽 7개, 18쪽은? 그치, 2개 또는 8개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그 다음 다시 질문합니다. 원자과 전자 물어볼 거예요. 원자과 전자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다른 물질과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그치? 다른 물질과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 물어본 거고요. 1쪽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2쪽 몇 개? 2개, 13쪽 몇 개? 3개, 14쪽? 4개, 15쪽? 5개, 16쪽? 6개, 17쪽? 7개, 18쪽? 0개라고 얘들아. 18쪽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지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18쪽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거지. 안정한 전자 배치인 거지. 안정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랑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18쪽 원소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그쵸, 활성기체라고 이야기한다고. 18쪽 원소들을 비활성기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비활성기체의 특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0개라고요. 원자과 전자가 0개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라고요? 없다라고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반응성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얘들아? 1쪽 알칼리 금속과 17쪽 할로젠 원소들은 반응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1개만 버리면 되니까
한 개만 얻으면 되니까 반응성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자, 그래서 18쪽 비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세 개는 외웁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세 개는 외울 거고요. 헬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헬륨 풍선 가스 먹어봤어? 먹어봤어? 얘들아 헬륨 가스 먹으면 목소리 앵앵거리면서 나온단 말이야. 헬륨 풍선은 그리고 공중에 항상 떠있단 말이야. 헬륨 풍선이 이와 같이 떠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맞아요. 낮아요.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광고 풍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헬륨 풍선. 광고 풍선. 그 다음 네온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러분 혹시 밤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 불빛 이런 말 들어봤어? 네온 사인 불빛. 네온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밤에 반짝반짝 광고판으로 쓰는 거거든. 광고판의 충전 기체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 아르곤 같은 경우는 형광등의 충전 기체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예시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볼게요. 비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의 몇 족 원소이다? 18족 원소이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반응성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다고요. 반응성이 작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안정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할게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줄게요. 그리고 이때 다른 원소랑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까 얘들아? 0개니까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라고요? 0개 없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도 이야기할 거냐면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자로 존재하잖아. O2, N2, H2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는데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같은 경우는 He2 이렇게 쓰지 않아. 그냥 He. 그 다음에 Ne, IAR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원자 하나 그 자체가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원, 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얘들아 말 그대로 뭐냐면 원자 하나가 곧 분자가 됩니다 라는 의미인 거야. 단 원자 분자.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또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같은 말이에요.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 우리 다 알잖아 얘들아. 헬륨의 전자배치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끝. 네온의 전자배치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 다음 아르곤 전자배치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렇지, 8 끝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헬륨, 네온, 아르곤은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꽉 채웠다. 원자가 전자 몇 개라고요? 0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18쪽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이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1쪽부터 17쪽까지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1쪽부터 17쪽까지는 누가 너무너무 부러워 얘들아? 비활성 기체가 너무너무 부러워. 나도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더라. 그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요? 이루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안정한 전자배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려고 금속은 전자를 잃는 거고요.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냐면 경향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금속의 경우 생각해보자 얘들아. 금속은 보통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란 말이야. 비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란 말이야. 그럼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때 전자를 금속에서는 1개, 2개, 3개니까 7개를 얻거나 1개를 버리거나 2개를 6개를 얻거나 2개를 버리거나 5개를 얻거나 3개를 버려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1개 얻는 거랑 1개 버리는 거랑 7개 얻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이겠니? 1개 버리는 거가 더 효율적일 거고 2개 잃는 거랑 6개 얻는 거 뭐가 더 효율적이겠니? 2개 버리는 거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17쪽 원소의 경우는 1개 얻거나 7개 버리거나잖아. 그치? 그럼 1개 얻을래? 7개 버릴래? 1개 얻을래. 1개 얻을래.
될까요, 얘들아? 그래서 이때 금속은 전자를 얻기 쉽다, 잃기 쉽다? 금속은 전자를 얻기 쉽다, 잃기 쉽다? 잃기 쉽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쉽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얘들아. 결론적으로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18족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밑줄 끌게요.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뒤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3번에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 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때 리튬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되지? 전자 배치 한번 쓰고 갈까? 리튬 전자 배치 2개, 1개. 벨륨 2, 풍소 2, 3, 탄소 2, 4, 질소 2, 5, 산소 2, 6, 플로린 27, 그 다음에 나트륨 2, 8, 1. 9개는 채울 수 없어. 두 번째 값은 최대 8개. 마그네슘 2, 8, 2. 그 다음 알루미늄 2, 8, 3. 규소 2, 8, 4. 인 2, 8, 5. 황 2, 8, 6. 염소 2, 8, 7. 칼륨 2, 8, 8. 아니야, 8개까지니까 하나 넘겨줘야지. 그 다음에 칼슘 2882.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은 비활성 기체 18족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릴 거야, 아니면 더 채울 거야? 버릴 거야. 금속은 전자를 잃는 게 더 편하다고, 잃는 게 더 쉽다고. 그러면 리튬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 버리면 돼? 1개 버리면 돼. 나트륨 몇 개 버리면 돼? 1개 버리면 돼. 칼륨 몇 개 버리면 돼? 1개 버리면 돼. 마찬가지로 베릴륨 몇 개? 2개 버리면 돼. 마그네슘 2개 버리면 돼. 칼슘 2개 버리면 돼. 풍소 3개, 알루미늄 3개 버리면 된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플로린을 버릴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얻을 거 몇 개 얻을 거야? 1개. 그래야지 8개 꽉 채워지는 거지. 몇 개 얻을 거야, 염소? 하나 얻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산소 몇 개 얻을 거야? 2개. 황 몇 개 얻을 거야? 2개, 2개, 2개. 286이니까 몇 개 더 채워야 돼? 8개가 꽉 채워진 거잖아. 그치? 몇 개 더 필요해? 2개 더 필요한 거야. 다시 질소 몇 개 얻어야 돼? 3개. 그 다음에 인 몇 개 얻어야 돼? 똑같이 3개다. 3개. 그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화학결합 이야기할 건데요. 화학결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화학결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딱 2가지만 배울 거예요. 화학결합은 우리는 2가지만 배울 거야.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딱 2가지 배울 거야. 얘들아, 교재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볼 거야. 쌤 보세요.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섞여서 반응하면 이온 결합을 하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반응을 하면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때 얘들아 이온 결합에서 원소 2종류만 결합하지 않고 3종류, 4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로 3종류, 4종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섞여 있으면 이온 결합이고요. 비금속만 있으면 공유 결합입니다.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NaCl이야. 자, 나트륨 뭐지요? 금속이지요. 염소 뭐지요? 비금속이지요. 그럼 무슨 결합이겠어? 이온 결합.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H2O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좋습니다. 그럼 다시 얘들아 C6H12O6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탄소는? 탄소는? 비금속. 수소는? 비금속. 그 다음에 산소는? 비금속. 그럼 비금속만 있네. 무슨 결합이라고? 그렇지. 공유 결합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NaOH 볼게요. 자, 나트륨, 금속, 산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그럼 이거 무슨 결합일까? 섞여 있네요. 이온 결합. 이해되겠습니까?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랑 찾을 건데 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을 하고 비금속끼리 만나면 공유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럼 금속과 비금속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데 금속은 어떻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전자를 잃어서. 이해됩니까? 비금속은 어떻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고? 전자를 얻어서.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자를 잃고 싶은데 용우는 전자를 얻고 싶잖아. 그럼 내가 전자 버리면 용우가 이거 어떻게? 주워간다는 거야.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사이가 좋은 거야 얘들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 나는 금속 전자 줄게. 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얘들아, 나는야 뭐라고? 나는야 뭐라고? 금속. 얘는요? 비금속. 자, 근데 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잃으려고 한다고. 비금속은 전자 어떻게 한다고? 얻는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전자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게 되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는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얻는다라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전자를 주고받음이 일어난다는 거야. 누가 줬어 얘들아? 금속이 줬어. 누가 받았어? 비금속. 다시 얘들아, 전자를 준다는 것은 잃는다는 거고 전자를 받는다는 것은 얻는다는 거야. 금속이 잃고요, 비금속이 얻어서 전자의 주고받음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얘들아, 금속이 전자를 주었잖아, 잃었잖아. 그럼 금속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어떤 이온이 되게 된다? 전자 잃었어 얘들아. 무슨 이온? 양이온. 다시 얘들아, 원자는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띱니까? 음전하를 띱니까? 중성을 띱니까? 중성을 띄지요. 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다시,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핵은 정기적으로 양전하야, 음전하야, 중성이야? 양전하야. 전자는 정기적으로 양전하야, 음전하야, 중성이야? 음전하야. 그래서 이때 핵의 전하량과 양전하의 전하량과 음전하의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인 거잖아. 이해될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리튬 생각해 볼게요. 리튬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럼 양성자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지.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어. 그럼 리튬 한번 그려볼게. 원자에게 플러스 3, 양성자 3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야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그래서 원자에게 플러스 3, 전자에 마이너스 3, 전체적으로는 얼마다? 중성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리튬은 금속이잖아. 전자를 얻으려고 할 거야? 잃으려고 할 거야? 잃으려고 할 거야. 몇 개를 잃으려고 할까?
한 개. 얘들아 바깥 껍질에 한 개 있잖아. 그럼 한 개만 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리튬이 전자를 한 개 내놓았어. 전자를 한 개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에게는 플러스 3 그대로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전자를 한 개 뿅 하고 내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된 거야. 될까요, 친구들? 그럼 다시 이때 원자 핵은 플러스 3인데 전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전체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전하를 띄게 되는 거지. 양전하를 띄는 거야? 음전하를 띄는 거야? 양전하를 띄게 되잖아. 양이온이 된 거야? 음이온이 된 거야?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결국에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야. 0이란 말이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여기서 뺀대. 뭐를 빼냐면 전자를 뺀대. 얘들아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양이온이 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중성의 원자는 0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를 얻게 되면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음이온. 이거 우리 한번 적어둘까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전자 1음은 0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즉 양이온. 한 번 더. 전자 어음은 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음이온. 될까요? 자, 그럼 다시 하자, 얘들아. 다시. 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고, 잃으려고 한다고, 잃으려고. 전자를 준다고, 받는다고, 준다고 이야기했지. 그럼 전자를 주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고, 음이온이 된다고? 전자를 주면, 잃으면 얘들아. 마이너스잖아. 더블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 양이온이 된다고, 음이온이 된다고? 양이온이 된다고. 자,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잃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그럼 전자를 얻으면 받으면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음이온 된다고요. 음이온. 자, 그러면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할까? 미는 힘이 작용할까? 당기는 힘.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작용합니다.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해? 정력이라고 해? 인력이라고 해. 근데 이때 이 인력은 왜 작용하는 거냐면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거든. 전기력의 일종이란 말이야, 얘들아. 전기력의 일종. 그래서 이때 인력 앞에 뭐라고 붙냐면 전기적 인력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전기적 인력. 여기까지 될까, 얘들아? 이게 이온결합의 큰 내용인 거야. 이온결합의 메인 내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친구들? 한 번 더 공유결합은 그럼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만날 때야. 나 비금속. 그럼 전자를 얻고 싶어? 잃고 싶어? 얻고 싶어. 지오도 비금속. 전자 얻고 싶어? 잃고 싶어?
얻고 싶어. 그럼 나 전자 얻고 싶은데 지호도 전자 얻고 싶으니까 지호 나한테 전자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나 전자 얻고 싶은데 얘도 얻고 싶으니까 전자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나 지금 전자가 한 개 모자란데 또는 두 개 모자란데 한 자리 더 채우고 싶단 말이야. 한 자리 더 채워서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너 한 개 더 필요하지. 나도 한 개 더 필요한데 그럼 우리 한 개 더 필요한 거 여기 공용 공간에 좀 놔두고 같이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같이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공유 결합이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아직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공유 결합은 서로 전자를 얻고 싶으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아니야 나봐 얘들아. 전자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전자를 이 둘은 전자를 어떻게 이거 이제 그만하라는 아니야 수업을 그만하는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어떻게 하라고. 전자를 같이 쓴다. 전자를 공유하자는 거야. 와. 이해될까? 네. 얘들아 먹고 하자. 그렇다면 미안. 데려와. 이나 부려야 되겠다. 할게요. 끔찍 그 자체. 지금 그다. 8시 48분이니까 9시. 자, 시작할게요. 우리 2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화학 결합 끝내야지, 얘들아. 화학 결합 끝내야지. 네온 사인회. 선생님이 네온 사인회 개최하세요. 네온 파인회. 쌤 화학적이잖아요. 아, 쌤 물리적. 물리로 이제 행동을 주입하는. 해도 돼, 얘들아? 하고로 뭐. 렛츠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온결합, 공유결합 공부할 거야. 이온결합 먼저 다시 보자. 우리 앞에부터 설명했습니다. 이온결합은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가 결합할 때 이온결합 형성한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이온결합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온결합은 결국에 이온끼리 결합할 때 이온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잖아.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그럼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형성되는 거야? 잃어서 형성되는 거야? 일어서 형성돼요. 잃어서.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얻어서. 자,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은 금속이라고요, 비금속이라고요? 금속이요.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할 것이고요. 음이온은 금속이요, 비금속이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얘들아, 금속 중에서도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13족이 있을 건데 1족의 금속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1족의 금속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한 개지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전자를 몇 개 잃으려고 하겠다? 한 개 잃으려고 하겠다. 그럼 얘들아 적어볼게. 리튬은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이온이 될 거야. 리튬 이온이 된단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전자 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의 전자 배치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몇 개? 두 개.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한 개. 근데 전자 한 개를 잃었으니까 리튬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 그러면 얘들아, 리튬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 리튬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자? 그렇지? 헬륨이랑 똑같아.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베릴륨 보자. 베릴륨은 몇 족 원소야? 베릴륨 몇 족 원소야? 2족 원소지.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으려고 할 거야? 2개 잃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전자 2개 잃어서 양이온이 될까요? 음이온이 될까요? 양이온이 될 거야. 근데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이 가양이온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적어주는데 전하량을 2를 띈다 해서 2 플러스 이렇게 적어줄 거야. 됩니까? 자, 베릴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베릴륨의 전자 배치 2. 근데 전자 2개 잃었으니까 베릴륨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2 끝. 그럼 베릴륨 이온의 전자 배치도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랑 같아? 헬륨이랑 똑같아. 하나만 더 해보자,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보자. 붕소 보겠습니다. 붕소는 몇 족 원소야? 붕소 몇 족 원소야? 13족 원소지. 그러면 13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가지고 있고요? 3개 가지고 있고요. 전자 몇 개 잃으려고 할까요? 3개 잃으려고 하지요. 그럼 전자를 3개 잃어서 붕소 이온이 될 건데, 그럼 붕소 이온은 몇 가 양이온을 띠게 될까요? 3가 양이온. 사실 얘는 붕소는 조금 찝찝한데. 얘 안 쓸게. 미안해. 얘 안 쓸게. 여기까지만 쓸게.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얘들아. 다시 볼게요. 이때 2주기 1족 원소와 2주기 2족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될 때 몇 주기 18족 원소와 같아졌어? 몇 주기 18족? 얘들아, 헬륨 몇 주기? 헬륨 몇 주기? 1주기 몇 족? 18쪽과 같아진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때 2주기 금속 원소들은 2주기의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됐더니 1주기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었지요. 됩니까? 자, 그럼 조금 더 해보자. 나트륨 한번 볼게요, 얘들아. 나트륨은 몇 족 원소예요? 어디 있었지? 1조. 1족 원소예요, 얘들아. 얘들아, 나트륨 1족 원소잖아, 그치? 그럼 나트륨은 1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전자 몇 개 잃을 거야? 1개 잃을 거야. 그럼 전자 1개 잃어서 나트륨은 이온이 되었을 때, 이때 나트륨 이온 된다라고 할 건데, 전자 배치 다시 볼게. 나트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281, 굿. 그럼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28.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볼게요. 마그네슘은 몇 족 원소입니까? 2족 원소입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럼 전자 몇 개 잃으려고 할 거야? 2개 잃으려고 할 거야.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으면서 마그네슘 이온을 형성하는데, 마그네슘 이온은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몇 가 양이온이라고? 2가 양이온이라고. 자, 그럼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됐지? 2, 8, 2였잖아. 그럼 마그네슘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8이 되는 거고, 마그네슘 이온은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 네온. 그럼 얘들아, 여기서 규칙상 보일까? 나트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원소들은 몇 주기 금속 원소지? 몇 주기? 2주기. 와우! 3주기.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몇 주기? 3주기. 3주기잖아. 3주기 금속 원소는, 나트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3주기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되었을 때 몇 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었어? 2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었어.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2주기 금속 원소는 몇 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었다? 몇 주기 18쪽? 1주기 18쪽. 3주기 금속은 몇 주기 18쪽? 2주기 18쪽. 그럼 4주기 금속은 몇 주기 18쪽? 그치. 야, 봐봐, 얘들아. 봐봐. 리튬, 베릴륨과 같은 2주기 금속 원소들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게 되면 1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될 거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3주기 금속 원소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으면 몇 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2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그럼 4주기 금속 원소 칼륨이나 칼슘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으면 몇 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3주기 18쪽.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때 양이온이 될 때는 N주기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N-1주기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낼게요, 얘들아. 선생님 문제 한번 낼게요. 어떤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았다. 어떤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았대, 얘들아. 이건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지? 어떤 원소의?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잖아. 그치?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은데 네온 몇 쪽이 몇 쪽이지? 2주기 18쪽이잖아. 그럼 얘들아, 2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었다는 건 원래 몇 주기 원소였다는 거야? 3주기 원소였다는 거야. 근데 전자를 몇 개 잃었대? 3개 잃었대. 아, 그러면 이것은 3주기 몇 족 원소였구나. 3족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간고 할 때 시험 틀렸을 텐데 13족. 3주기 13족 누구야? 알루미늄 이온이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얘들아, 여기서 전자 배치 보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야?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야? 8개지. 근데 전자를 몇 개 잃어서 이렇게 됐다고? 3개. 얘들아, 여기서 3가 양이온이면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잃은 거야, 얘들아. 양이온이 됐다는 것은 전자를 잃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몇 개를 잃었다고요? 3개. 그럼 다시 돌려놓으라고, 얘들아. 그럼 원래 전자 배치는 283이었다고, 3주기 13족이었다고, 누구였다고? 알루미늄. 아, 이거 알루미늄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구나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금속 음이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로린 볼게요. 플로린. 플로린 몇 족 원소야? 17족. 원자가 전자 몇 개야? 7개. 그럼 전자를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얻어. 몇 개 얻어? 1개 얻어. 전자를 1개 얻게 되면 양이온이 됩니까? 음이온이 됩니까? 음이온이 되지요. 몇 가의 음이온 되겠어? 1개 얻었으니까 1가. 그래서 1은 생략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전자 배치 나타내보자. 플로린의 전자 배치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이 몇 개? 7개. 그럼 플로린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1개 더 얻었으니까. 자, 그 다음 산소 보겠습니다. 산소는 몇 족 원소야? 16족 원소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6개야. 그럼 전자 얻을 거야? 잃을 거야? 얻을 거야. 몇 개 얻을 거야? 2개 얻을 거야. 그럼 산소는 전자 2개 얻었으니까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요? 음이온. 몇 가 음이온? 2가 음이온이 되는 거지요. 얘들아, 음이온은 양이온과 달리 읽는 방법이 달라요. 음이온은 땡땡 화이온 이렇게 읽어줄 거야. 만약에 소가 붙으면 소를 탈락시키고 읽을 거고, 소가 없으면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래서 플루오린 화이온 이렇게 읽어줘. 그럼 산소는 어떻게 읽어줘야 돼? 산화이온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산소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됐지요? 6. 산화이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되지요? 8.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정리해보자. 2주기 비금속 원소인 플로린이나 산소는 이온이 되었을 때 몇 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이루게 되었지? 2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이루게 된다. 왜냐면 얘는 껍질을 탈락시킨 게 아니라 가장 바깥 껍질을 그냥 꽉 채워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 이해될까요?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염소는 얘들아, 염소는 몇 쪽 원소지? 17쪽. 원자가 전자 몇 개지? 7개. 그럼 전자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몇 개 얻어야 돼? 1개 얻어야 돼. 그럼 전자 1개 얻게 되면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음이온. 몇 가 음이온이 돼? 1가 1을 생략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어준다고? 염화이온. 소는 떼고 염화이온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염소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2, 8, 7. 염화이온의 전자 배치 2, 8, 8. 하나 더 해보자 얘들아. 이때 황 해볼까요? 황은 몇 쪽 원소야? 16쪽 원소야. 그럼 전자 얻을 거야, 잃을 거야? 얻어요. 몇 개? 2개. 그치. 그럼 전자 2개 얻게 되면 양이온 됩니까? 음이온 됩니까? 음이온. 몇 가 음이온? 그치. 2개 얻었으니까 2가 음이온. 전자 배치 가자. 황의 전자 배치
286. 황화이온의 전자배치 288. 그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염, 소나 황은 몇 주기 비금속이었지? 3주기 비금속이었지요. 그럼 3주기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몇 주기 18쪽과 같아졌다고? 그치, 3주기 18쪽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다릅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을 탈락시켰기 때문에 2주기 금속 원소는 1주기 18쪽, 3주기 금속은 2주기 18쪽, 4주기 금속은 3주기 18쪽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게 되지만 비금속은 전자 껍질을 꽉 채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2주기 비금속 원소는 2주기 18쪽과 같은 전자배치, 3주기 비금속 원소들은 3주기 18쪽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비금속의 경우에는 N주기 금속은 N주기 18쪽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 맞아. 땡큐.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선생님 퀴즈 내볼게요. 어떤 비금속 원소의 전자배치를 살펴보았더니 이와 같았다. 이는 어떤 원소의 이온이 된 걸까? 네온의 전자 배치잖아, 얘들아. 그럼 어떤 이온인 거야? 그치, 얘들아. 지금 전자 배치가 8이잖아. 맞아? 근데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은 거 몇 개 얻은 거야? 2개 얻은 거야. 그럼 2개 다시 뺏어야지. 그럼 전자 배치 어떻게 됐다는 거야? 26이었다는 거야. 누구야? 산소, 산화이온이라는 거예요.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 산화이온이 되었다라는 거 역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빠르게 이야기해보자. 1조 원소들은 이온이 될 때 몇 가 이온이 될까? 1가 양이온, 음이온? 금속은 양이온. 다시 2조 원소들은 몇 가? 2가 양음? 양이온. 13조 원소들은 몇 가? 3가 양이온. 다시 얘들아, 17조 원소들은 몇 가? 17조 원소는? 1가. 하나 얻을 거니까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17쪽은 비금속이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을 거잖아. 17쪽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7개. 그럼 몇 개 더 필요하지?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몇 가? 1가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그럼 16족 원소들은 몇 가? 2가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다시 얘들아, 1쪽의 금속 원소들은 몇 가? 1가 양음, 양. 2족 원소들은 몇 가? 다시 1족 원소들은 알지 모를 리 없지. 1족은 1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야. 2족은 다시 한 번 더 2가 양이온 된다는 거야. 13족 원소들은 3가 양이온 된다는 거야. 그렇지? 17족 원소는요 몇 가? 1가 음이온. 16족은요 2가 음이온. 15족은요 3가 음이온.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을 진짜로 만들어 볼 건데, 염화 나트륨 만들어 볼게요. 염화 나트륨. 나트륨과 염소야. 얘들아, 나트륨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염소는요? 비금속. 그럼 금속과 비금속은 무슨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한다 라는 거 보여줄 거예요. 얘들아, 그림 그리기 전에 전자배치로 바로 가볼게. 나트륨의 전자배치 어떻게 됩니까? 2, 8, 1. 염소의 전자배치 어떻게 됩니까? 2, 8, 7. 오케이. 자, 그럼 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잃으려고 해요? 잃으려고. 그럼 나트륨은 몇 족 원소니까?
1조건포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전자 몇 개 이르려고 해요? 한 개 이르려고 해요. 이때 전자 한 개를 내놓은 거야. 준 거야. 자, 그 다음 염소는 비금속이니까 전자 얻으려고 해요? 이르려고 해요? 얻으려고 몇 조건포니까? 17조건포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고? 7개고 몇 개 얻으려고 한다? 한 개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었고 주었고 염분의 전자 한 개를 얻었고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때 나트륨은 양이온이 될까요? 음이온이 될까요? 양이요. 양이온. 전자 잃었으면 양이온.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 된다고. 몇 가 양이온? 1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양이온 된다고? 음이온 된다고? 음이온. 몇 가 음이온? 1가 음이온. 그래서 이때 염화이온이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나트륨이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될까 얘들아? 28. 28 하나 잃었잖아 얘들아.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 이루게 되었다? 네온. 네온. 다시 염소는 전자 배치 어떻게 돼? 288.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 이루게 되었다? 그렇지, 아르곤. 될까요? 자, 그럼 이때 양이온인 나트륨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은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작용해, 미는 힘 작용해? 당기는 힘 작용할 거지. 그렇지. 이때 정기적인 인력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나트륨인과 염화이온이 결합을 하게 된 거고 그 결과 이때 이온결합 물질을 생성하는데 우리 이온결합 물을 쓸 때는 항상 양이온 쓰고 음이온 씁니다. 금속 쓰고 비금속 씁니다. 누구 먼저 써야겠어? Na 나트륨 쓰고 그 다음 누구 써주는 거야? Cl, Na, Cl 이렇게 써주고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줍니다. 염화, 나트륨, 소금이지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 교재에는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트륨과 염소의 전자 배치부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전자 배치까지 나와 있는데요.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있지요. 그 다음 염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 1개를 염소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지요. 그 결과 나트륨 이온은 28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었고 염화 이온은 288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은 1가 양이온이 될 거고요. 염화 이온은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다시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 근데 하나만 더 주의하자 얘들아. 하나 더 주의할 건 뭐냐면 생각해봐 얘들아. 원자는 커요 작아요? 원자 개 작잖아. 너네 원자 봤어? 봤니? 못 본단 말이야 얘들아.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사람 눈으로 미시세계야. 원자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럼 이온은 커요 작아요? 당연히 작아요 얘들아. 그럼 나트륨 원자 한 개랑 염소 원자 한 개랑 이렇게 반응시켰을까? 아니란 말이야. 수많은 나트륨 원자랑 수많은 염소 원자가 이렇게 동시에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씩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 나트륨 이온이 한 10만 개 있다는 거야. 염화 이온도 한 10만 개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나트륨 이온을 만들게 되면 나트륨 이온을 만들었어. 양이온을 만든 거지. 그럼 그 주변에 염화 이온들이 있을 건데 옆에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 좋아 하고 붙는 거야. 그럼 이 음이온 주변에 다시 양이온 좋아 하고 붙는 거예요. 다시 양이온 옆에 또 누가 붙겠어? 음이온 좋아 하고 붙는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쓸 때는 하나만 썼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은 양이온과 엄청 많은 음이온이
이온이 같이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지는 결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양이온과 음이온 옆에 따닥따닥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얘들아 조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이번에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 보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 볼 거야. 얘들아, 마그네슘 금속, 비금속? 금속, 산소, 금속, 비금속, 비금속이란 말이야. 그럼 마그네슘과 산소의 결합은 이온 결합일까요? 공유 결합일까요? 이온 결합이죠. 그럼 이거 똑같이 써줄 거야, 얘들아. 마그네슘의 전자배치, 산소의 전자배치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때 전자의 이동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온의 전자배치 어떤 원소의 전자배치랑 똑같은지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온결합 물질까지 써줄게요. 쓸게요, 얘들아. 지금 아래 빈 공간 있지요? 우리 73페이지 아래 빈 공간에 쓰는 거야. 우리 여기로 썼네. 친구 이름 뭐였지? 나진이. 진우야, 중간 때 없었지? 이게 있었는데. 잠시만, 진우야 뭐가 달라졌지? 아닌가? 미안. 진우 왜 이렇게 낯설지? 뭐가 낯설지? 경민아 얼른 써. 진우야 근데 너 어디 있어 지금? 진우야 이러니까 내가 귀여워. 진우야 우리 지금 어디야 하게? 73페이지요. 여기 어디야? 74페이지. 진우야. 네? 진우야 앞장으로 돌아와. 진우야. 앞장이 좀 처참하네. 진우야, 난 너가 뭘 그렇게 열심히 쓰나 했다, 이 새끼야. 진우, 여기라 얼른 적어줘. 내 방금 말한 거. 미안? 진우. 추워? 누나 여기 춥냐? 감기 걸려, 근데, 옆에. 몸 잘 챙겨야 돼. 완성된 후를 그리는 거야? 아니면 전을 그리는 거야? 과정 다 그리고 완성되고 나서 화학 반응, 이온식까지. 가로에 못 써요. 가로에는 저거. 어떤 원소의 전자배치랑 똑같은지. 어디 있어? 오케이. 왼쪽이랑 똑같이 쓰는 거야, 친구들. 왼쪽이랑 똑같이 쓰는 거야. 선생님 전자쌤이 성빈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쌤도 성빈이 좋아해. 쌤 동성도 좋아해. 다 했어? 쌤 성빈이 안 좋아해. 저 이거 선우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거 사진. 뭐? 저 찍은 거요. 근데 지금 이거 줬기로 했잖아, 우리. 너도 찍기만 했잖아. 얼른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론. 화학식. 밑에 다른 거 적어놔. 그치. 아이고. 아니 나 했어. 준혜가 왜 이렇게 공유결합 좋아하는데 괜찮을까? 앞에 빨리 적으라고. 싫어, 빨리 적으라고. 아니, 제일 오른쪽 거. 마그네슘이랑 산소의 결합만. 동명이 적었어? 뭐? 요약해서 딱 완벽하게. 지금, 산소랑 마그네슘의 결합 적으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0 되는 거예요? 그냥 힘을 말하는 거야. 더하면 0이 되는 거 맞아, 건이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체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 우리가 자기력 이야기하듯이 전기력 이야기하는 거야. 아미라 우리 이거 윈터 때 짱 많이 했지. 오케이, 그치. 쌤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력이 산화 작용하는 마그네슘. 범위가 어디예요? 다시 뭐라고? 그치. 자기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모든 범위에 작용합니다. 근데 너무 멀어지면, 적당한 거리 이상이 멀어지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야. 지금 너랑 나 사이에도 중력 작용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중력 느끼지 못하잖아. 너무 약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해도 중력이 작용해요? 그럼요.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모두 중력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력도
완벽하게 했어요. 그치? 결론 화학 결합 물까지 쓰자. 이온 결합 화학식 쓰자. 화학식 쓸 수 있잖아. 어떤 걸요? 화학식. 결론.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로도 자기력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력에 영향을 받으려면 남았어? 괜찮아. 자기장에 영향을 받으려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물체끼리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해? 더 위에 더 안 퍼. 이금도가 되나? 얘들아 봐봐. 같이 하자. 같이 정리하자. 아 근데 뭔가 OMG가 맞을 것 같지 않아? OMG. 얘들아. 분석이 안 나와야지. 자,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282. 채운 친구들 맞는지 확인하고 못 적은 친구들 같이 적을게요. 산소의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2, 6. 자, 그러면 이때 마그네슘은 전자 얻으려고 할 거예요? 잃으려고 할 거예요? 잃으려고 몇 개 잃으려고 할 거예요? 2개 잃으려고 할 거지요. 그러면 이때 산소는 전자 얻으려고 할 거예요? 잃으려고 할 거예요? 얻으려고 몇 개 얻으려고 할 거예요? 2개. 그래서 2개씩 주고 받은 거야. 그 결과 이때 마그네슘은 양이온이 될까요? 음이온이 될까요? 얘들아!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 금속은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얘들아!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음이온이라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음이온이라고? 양이온이라고? 금속은 양이온이 된다고, 음이온이 된다고? 양이온이 된다고. 다시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금속은 금, 일, 양. 금, 일, 양. 다시 얘들아 뭐라고? 금, 일, 양.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얘들아? 금, 일, 양.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금일양. 비었음. 여러분 자꾸 계속 머리 비었음. 비어. 머리 자꾸 비었음. 그 다음에 금, 일, 양.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갈게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잃어요. 몇 개 잃어요? 2개 잃어요. 잃으면 양이온 돼요, 음이온 돼요? 양이온.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 오케이.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되는데 2가 양이온 됩니다. 마그네슘 이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됩니까? 28.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마그네슘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산소는 전자를 얻는다고요? 잃는다고요? 얻는다고요. 16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6개니까 몇 개 얻겠습니까? 2개 얻게 됩니다. 그럼 전자를 얻었으니까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야. 몇 가 음이온이야? 2가 음이온이야. 그래서 산소는 전자를 2개 잃어서 산화이온, 2가 음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산화이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될까요? 28. 그리고 이때 산화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다? 네온 Ne랑 똑같다. 될까요? 네, 그래서 3주기 금속 원소는 2주기 18쪽, 2주기 비금속 원소는 2주기 18쪽과 같이 전자 배치 이루게 된 거야. 자, 그럼 결론. 이때 마그네슘 이온과 산화이온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서 어떤 힘이? 같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작용하여서 이들은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데 쓸 땐 누구부터 쓰자고요? 금속부터 쓰자고요. Mg부터 쓰자고요. MgO. No, MgO. 될까요? 자, 얘들아, 지금 보여드린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은 주고받은 개수가 똑같아. 나트륨 1개 줬고 염소 1개 얻었지. 그 다음 마그네슘 2개 줬고 산소 2개 얻었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개수가 똑같지 않을 때가 있어. 똑같지 않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화칼슘부터 보도록 할게요. 칼슘과 염화 칼슘부터 볼게요. 염소의 반응 볼 거야. 칼슘과 염소의 반응. 칼슘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얘들아, 집중 한 번만 더 할까? 오케이,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 금속. 염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럼 금속과 비금속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그럼 칼슘의 전자 배치부터 가자. 칼슘은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2, 8, 8, 2. 그 다음 염소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지요? 2, 8, 7. 얘들아, 이거 전자배치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싱크리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공부를 너무 빠르게 읽고 오셔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중간고사 때 열심히 안 하셨거나. 얘들아, 한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기말 때 영향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칼슘은 금속이니까 전자를 얻는다고요? 잃는다고요? 잃는다고요? 몇 개 잃는다고요? 2개를 잃을 거야. 얘는 전자를 2개를 잃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염소는 17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7개니까 전자 얻으려고 해요? 잃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몇 개 얻으려고? 1개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다시 얘들아, 칼슘은 전자 몇 개 내놓았지? 2개 내놓았지. 근데 염소는 전자 몇 개만 가져간대? 1개만. 그럼 칼슘은 너무 서운하잖아, 얘들아. 나 지금 전자 2개 줬는데 하나만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아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하나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염소는 하나밖에 안 가져가잖아, 맞니? 그래서 염소 하나 더 불러오는 거야, 얘들아. 염소 하나 더 불러오는 거야. 얘들아, 봐봐. 염소 하나 더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하나 염소한테 주고 또 하나 염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칼슘이랑 염소랑 반응할 때는 칼슘 1개에 염소 몇 개 반응해? 2개 반응하잖아. 이해될까?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이온화식 써볼게요. 칼슘은 전자를 몇 개 잃는다고요? 2개 잃는다고요? 양이온이라고요? 음이온이라고요? 진우야. 칼슘은 양이온이라고요? 음이온이라고요? 양! 금속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칼슘은 양이온이 된다고, 얘들아. 칼슘 전자 몇 개 잃었지? 진우야? 2개 잃었지. 그럼 양이온이 된다고? 음이온이 된다고? 몇가 양이온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칼슘은 이가 양이온이 되고. 자, 그러면 성빈아, 칼슘 이온의 전자 배치 불러봐. 2882요. 아니, 이온 상태가 안정화된 상태잖아. 288이가 원소의 전자 배치잖아, 그치? 원자의 전자 배치잖아. 전자 2개 잃었다고. 여기는 잃었다고. 888. 어디서 나온 거야? 288. 오케이. 288. 자, 그러면 칼슘 이온의 선우야, 너 차례야. 칼슘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 그렇지. 288.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다들? 288. 진짜 확실해? 여기 약간 터가 안 좋나? 아래고. 제논인데. 자, 건이야, 너 차례야. 건이야. 자, 염소는 전자를 얻는다고 잃는다고? 건이야, 염소는 전자 얻어요, 잃어요? 얻어요. 몇 개 얻어요? 몇 개 얻어요? 1개 얻어요. 양이온 돼요? 음이온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칼슘은 전자 하나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치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염화이온의 전자 배치 어떻게 돼? 염화이온의 전자 배치? 2, 8, 8.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똑같다. 될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염소가 2개였잖아. 그럼 염화이온도 몇 개 만들었을까? 그치, 염화이온도 당연히 2개 만들었을 거잖아. 이해될까? 그래서 칼슘이온 1개랑 염화이온 2개랑 반응을 하는 거고, 칼슘이온, 양이온, 염화이온, 음이온이니까 이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 거야? 그쵸, 정기적 인력 작용할 거야. 될까?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생성하는데 쓸 때 항상 누구부터 쓰자 그랬지? 금속 누구부터 써요, 그러면?
CA 쓰고 그 다음 누구 써줘야 그치 CL 써주는데 얘들아 잘 봐. 이때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에는 여기에 개수도 포함을 하는 건데 이때까지는 다 1대1로 반응했으니까 1이랑 1은 생략을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칼슘과 염소가 반응할 때는 1대1로 반응하지 않았잖아. 한 개 반응할 때 몇 개 반응했지요? 2개 반응했지요. 그러면 1은 생략하더라도 뭐는 생략하면 안 돼? 2는 생략하면 안 돼. 이해될까? 얘들아 근데 이거 빠르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결국에 칼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랑 결합을 하는데 여기 쓰지는 않아. 얘들아 그냥 빠르게 보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야. 칼슘 이온은 몇 가 양이온? 몇 가? 2가. 염화 이온은 몇 가 음이온? 1가 음이온이지. 자, 전화량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개수비는 반대로 가는 거야. 크로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 다시. 전화량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러면 개수비는 반대로 간다고? 전화량 몇 대 몇? 2대 1. 그럼 개수비는 몇 대 몇? 1대 2. 이해될까? 체력.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저기 1가 양, 2가 양, 3가 양 하는데 4가는 그러면 얘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은 공유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 탄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합니다. 사실 사가 음이온을 만드는 경우는 잘 있지는 않고요. 보통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유산염 때. 사가가 의미예요. 사가는 음인지 양인지를 우리가 따지는 일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탄소의 경우에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성이 강하고요.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이온을 띈다라고 봅니다. 음이온을 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탄화이온을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화학은 몇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는 외워주셔야 되긴 하지만 이 예외의 경우는 나오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성이 더 강하고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더 강하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리튬과 산소의 반응 볼게요. 얘들아 좀 빠르게 가보자. 리튬은 몇 쪽 원소지? 1쪽. 그럼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양이온 몇 가? 1가. 오케이 굿. 자, 산소는 몇 쪽 원소지? 16쪽 원소지. 그러면 전자를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음이온 몇 가? 2가. 굿. 자, 그럼 이때 리튬 이온과 산화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속 비금속 순서대로 써주는 거야. 리튬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 써주는 거야. 근데 지금 전화량이 몇 대 몇이지요? 1대 2지요. 그럼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 Li2O. 이름 생략. 이해됩니까? 한 번 더 가봅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과 산소의 반응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몇 쪽 원소입니까? 13족 원소입니다. 전자 없습니까? 있습니까? 1씁니다. 몇 개 1씁니까? 3개 1씁니다. 그럼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몇 가 양이온? 오케이. Al3 플러스. 다시 한 번 더. 산소는 몇 족 원소입니까? 16족. 산소는 전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까? 2개 없습니다. 그럼 양이온 됩니까? 음이온 됩니까? 음이온. 몇 가 음이온? 2가 음이온. 자, 그럼 좋습니다. 이때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이온이 반응할 건데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이온의 전화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야. 그럼 개수비는 몇 대 몇? 그치. 그래서 어떻게 써줘? Al2O3 끝. 이렇게 찾으면 얘들아 뭐든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얘들아 이때 여러분 이온의 화학식을 쓸 때 아래 쓰는 것은 전하량이야 개수비야? 개수비라는 거야. 오케이? 되겠습니까? 개수비는 그럼 어떻게 찾는데? 전하량비를 반대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 전하량비를 반대로. 그럼 다시 할게. 다시 찐막. A는 1가 양이온이고 B는
이가 음이온이야. 그럼 A, B가 결합하게 되어서 만드는 화학식은 어떻게 써줘야 돼? A, 2, B.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인데 아직 안 본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다시. A는 3가 양이온이고 B는 2가 음이온이야. 그러면 A와 B가 결합하면 이온의 화학식 어떻게? A, 2, B, 3. 이해돼 얘들아? 전화량이 몇 대 몇이니까? 3대 2니까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3. 오케이 될까요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셔서 공유결합 볼게요. 얘들아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끼리 결합할 때라고요?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라고요. 얘들아 교재에 나와 있는 물 분자 먼저 보지 않을 거고요. 우린 다른 거 먼저 볼 겁니다. 선생님 플로린이랑 그 다음에 산소랑 질소의 결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플로린 F2 그 다음에 산소 O2 질소 N2입니다. 얘들아 F2라고 하는 거는 F랑 F가 결합한 거지요. 플로린과 플로린이 결합한 거고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네요. 무슨 결합이겠구나? 공유결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O2라고 하면 OO 결합한 거지.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결합. 그러면 다시 얘들아 N2라고 한다면 NN 결합한 거지.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 볼 건데 플루오린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지요?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지요? 7개가 있습니다. 그럼 플루오린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를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몇 개 얻어야 되는 거지? 1개 얻어야 되는 거지요.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또 다른 플루오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얘들아 플로린이잖아? 전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얘들아 플로린 두 번째 껍질 왜 몇 개? 7개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7. 7개 있는 거지요. 그럼 마찬가지로 플로린 전자 몇 개가 더 필요해? 1개가 더 필요해. 그치? 얘들아, 나 전자가 지금 필요한 개수. 필요한 전자가 1개잖아. 1개잖아. 그럼 공유를 받아야 되는 전자가 몇 개라는 거야? 1개라는 거야, 얘들아. 다시, 몇 개가 필요해? 1개. 그럼 1개만 좀 공유 받으면 좋겠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플로린과 플로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내놓아야 돼, 얘들아.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똑같이 내놓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쟤도 하나를 내놓아서 내가 하나를 더 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내가 2개가 필요하면 몇 개 내놓아야겠어? 몇 개 내놓아야겠어? 2개. 2개가 필요하면 2개를 내놓아야 돼. 3개가 필요하면 몇 개 내놓아야 돼? 3개를 내놓아야 돼. 3개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럼 나 지금 봐봐, 다시. 지금 필요한 전자가 각각 하나씩 필요한 거잖아, 플로린은. 그럼 필요한 개수만큼 내놓아야 된다고. 몇 개 내놓아야 된다고? 1개 내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전자 1개를 내놓겠다는 거야. 여기 공유 공간에. 얘도 전자 1개를 내놓겠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이렇게 플로린으로부터 각각 전자 1개를 내놓게 되면 전자 1개 1개 만나서 한 쌍이 생기지, 얘들아. 전자 쌍이 만들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하는 전자쌍이라고 해서 공유전자쌍이라고 해. 공유전자쌍을 몇 개 만들었어? 한 쌍 만든 거야. 1개 만든 거야. 이해될까? 그러면 이때 각각의 플로린들은
어떻게 전자를 fe냐면 왼쪽에 있는 플루오린은 이렇게 fe는 거야. 야, 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다. 야,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라고 물어보면 이거 공유하기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한 번 더. 그럼 오른쪽의 플루오린 입장에서도 나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고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8개 있다는 거야. 공유하기로 한 거니까. 이 공유하기로 한 거는 말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에 너도 쓰고 나도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보자, 얘들아. 산소 볼게요. 산소 볼게요. 산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2개 있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지? 6개 있지? 그럼 필요한 전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그치? 그럼 필요한 게 2개면 몇 개를 공유하자고? 2개를 공유하자고, 얘들아. 나 총 6개를 그려야 돼. 전자는 6개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껍질에.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공유하자고? 2개만. 2개는 쟤랑 같이 쓰자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한 번 더. 산소 2개 그려줘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줄 건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는데, 6개 있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하니까, 2개가 더 필요하니까, 몇 개를 공유해야 된다고? 2개를 공유해야 돼. 공유하는 거 요 옆에 같이 써주는 거야. 그려주는 거야. 그럼 공유하지 않는 전자는 몇 개인 거야, 얘들아? 4개. 4개인 거야, 얘들아. 나 얘가 지금 물어본 건 600이 1을 물어본 거야. 그치? 다시 얘들아. 전자, 최애각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산소 최애각 전자, 원자가 전자. 6개. 근데 이때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그럼 몇 개 공유해? 2개 공유해. 그럼 공유하지 않는 전자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6개 그려주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산소끼리 지금 공유하는 전자 쌍이 몇 개 만들어진 거지? 전자쌍. 2개. 전자쌍, 그치? 공유 전자쌍이 몇 개 만들어졌다고? 2개 만들어진 거야. 2개. 될까? 그러면 이때 왼쪽 산소 입장에서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공유하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라는 거야. 이해될까,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이때 공유 전자쌍이 몇 개 만들어졌다고 한 번 더? 2개. 얘들아, 눈 크게 떠, 눈 크게 떠. 조금만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자, 그 다음 질소 볼게요. 자, 질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태호야, 질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야? 5개지. 그럼 전자 몇 개 더 필요해? 3개. 그럼 몇 개 공유할 거야? 3개 공유할 거야. 원비라 그럼 공유하지 않은 전자는 몇 개야? 다시 5개 있어. 근데 3개 공유할 거야. 그렇지, 2개. 자, 그래서 얘들아, 이때 질소는 총 5개의 최각 전자 그려줘야 되는데 이 중에 몇 개를 공유한다고? 3개 공유한다고. 하나, 둘, 3개 공유하고 몇 개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2개. 그치? 하나, 둘.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한 번 더 반대편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고요? 2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는데? 5개 가지고 있는데 몇 개 공유를 하고요? 3개 공유를 하고요. 몇 개 공유를 안 하고요? 2개 공유를 안 하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질소와 질소 사이에 공유 전자 쌍이 몇 개 만들어졌지? 3개 만들어졌잖아. 이해될까요? 공유 전자 쌍이 3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러면 이때 얘들아, 이 결합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웃한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이 1개일 때는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웃한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이 2개일 때는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웃한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이 3개일 때는 3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중요합니다. 이웃한 원자 사이에입니다. 이웃한 원자 사이에 전체 개수가 아니라
이웃한 원자 사이에 몇 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웃한 원자 사이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물 분자로 돌아갈게, 얘들아. 물 분자로 돌아갈게.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은 H2O란 말이야. 먼저 필요한 전자부터 보자, 얘들아. 필요한 전자. 수소는 필요한 전자 몇 개야, 얘들아? 얘들아, 수소는 비금속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 이루려고 할 거고요. 누구처럼 되려고 할 거예요? 헬륨처럼. 그럼 전자 몇 개 필요해? 얘들아, 수소는 전자 몇 개가 필요해? 한 개만 더 채우면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성민아, 우리 일주일 전에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때 수소는 전자 한 개 필요해. 산소는 전자 몇 개 필요해? 얘들아, 산소 두 개 필요하지. 그럼 산소 전자 두 개 필요하니까 이때 결합하는 개수는 반대로 가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여기서 필요한 전자가 1대1, 2대2, 3대3이었으니까 결합하는 개수가 1대1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필요한 전자가 몇 대 몇? 1대2지. 그럼 결합하는 개수비는 몇 대 몇? 2대1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럼 이때 산소를 중심에다 두고 수소랑 결합을 할 건데, 산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지? 아, 산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6개 가지고 있단 말이야. 6개. 너네 다 그냥 얼려버려야겠다. 자꾸 존다. 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몇 개 가지고 있다고? 6개 가지고 있다고. 그럼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몇 개 공유할 거야? 2개 공유할 거야. 그런데 다시 수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지? 1개 가지고 있지. 그럼 몇 개 필요할 거야? 1개 필요할 거야. 몇 개 공유할 거야? 1개 공유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소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해. 그럼 몇 개를 공유하려고 할 거야? 1개를 공유하려고 할 거야. 근데 산소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럼 몇 개를 공유하려고 할 거야? 2개를 공유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산소는 2개의 전자를 공유하려고 하고 나머지 4개는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수소는 1개 있는데 1개 그거 공유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산소는 2개 내놨어. 근데 수소가 2개 다 받아줄 수 없잖아. 그래, 수소가 2개 온 거야. 그럼 산소랑 수소 사이에 공유전자쌍 여기 몇 개 생겼어? 1개. 다시 산소랑 수소 사이에 여기 공유전자쌍 몇 개 생겼어? 1개 생긴 거야. 얘들아, 이웃한 원자 사이야. 전체 그림 보는 거 아니야? 이웃한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 몇 개야 지금? 이웃한 원자 사이에 1개인 거야. 이웃한 원자 사이에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이해될까요? 이웃한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1개라면 무슨 결합이라 그랬어? 단일결합. 이거 단일결합이야, 얘들아. 이거 단일결합이야. 아, 쌤, 지금 공유전자쌍 2개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웃한 원자 사이에 2개가 아니잖아. 이웃한 원자 사이에는 몇 개밖에 없어, 공유전자쌍? 1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 무슨 결합이야? 단일결합이야. 근데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총 2개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안 되는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해됐으면 이거 한번 해볼까? CO2 그려볼게요. 고. 이것만 나 할게. 필요한 전자. 탄소 필요한 전자 몇 개? 4개. 4개. 14족이니까 4개. 탄소는 몇 개? 2개. 그려봐. 간단하죠. 간단하죠? 동민아. 아, 그래. 얘들아, 혹시 학교에서 지금 화학결합 진도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이혼하고 반응치 하고 있어요.
아, 반도체 화학쌤이 지금 나가고 계셔? 반도체 먼저 한대요. 아, 오케이. 반도체를 물리쌤이 안 하고 화학쌤이 하셔? 그럼 화학쌤은 지금 여기 나가는 거 아니야? 아직 반도 안 나갔어요. 여기 나가고 있어? 아니요. 그럼 화학쌤 뭐 해? 학생 구경을 해주세요. 지고 왔어. 학생 구경을. 큰일 나. 화학쌤 뭐 하는데? 학생 누구야? 준영쌤이야? 준영쌤은 수업을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왜냐면 루이스 전자점식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려줘야 되거든. 내가 물어봤는데 안 아는데. 이게 과학 분야라고. 진짜 그렇지. 옥테이션 루이스는 진짜 얘들아, 우리 첫날인데 제때 맞춰야지. 빨리 그려. 근데 처음에 4개가 근데 4개를 또 다 쓰잖아. 그치, 4개를 다 쓰는 거야. 아, 그거 맞아요? 그치. 오미자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해? 근데 탄소를 어. 얻는 걸로 가야 있는 걸로 가야 돼요? 지금 비금속끼리 결합하잖아요. 비금속은 탄소 4개 아니에요?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은 둘 다 얻는 거죠. 그치, 비염. 대우 지금 아직도 머리 비염. 비금속 어음.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 많이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4시간에 잤어? 많이 잤네. 지금 너무 졸린 거구나. 탄소는 그럼 전자 몇 개 공유해? 4개요. 산소는? 2개요. 그럼 탄소랑 탄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 몇 개 만들어져? 2개요. 무슨 결합이야? 비금속 공유 결합. 공유 결합 중에서 단일이야, 이중이야? 단일이요. 이중이죠. 네. 그치, 이중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지? 2개. 그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이게 어디한데? 아니 일단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저렇게 그런 거야? 아니 그냥 귀엽다. 그 일가에 2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 어지러지런데. 어디 봐. 아, 그치. 어지러져. 이게 탄소야? 네. 이게 산소야? 네.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인 거야, 지금 전자가? 네. 이게 이거랑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한 개만, 근데 왜, 아, 왜 왜 이거밖에 없어, 전자가?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잖아. 근데 4개 다 공유해야지. 4개 필요하니까. 2개씩 공유하는 거야, 2개씩. 탄소는 6개 그려줘야지, 6개. 이게 산소, 이게 탄소. 맞아. 네, 이거 이중결합으로 2개가 나와야 돼. 맞아. 왜 헷갈려요, 근데. 탄소는 전자 4개 가지고 있잖아. 그럼 4개를 결합해야, 공유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산소랑 각각 2개씩 결합하는 거야. 산소를 가운데 두고 산소랑 2개씩 결합하는 거야, 2개씩. 이름이 뭐지 걔? 이거 뭐냐 조용. 조용 상면 뭐냐? 얘들아, 봐봐. 어이, 얘들아. 지호가 제대로하는 거 아니 봐봐 이렇게 자, 볼게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니까 탄소를 가운데다 그리겠습니다. 근데 탄소는 지금 필요한 전자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그럼 공유하는 전자 몇 개여야 되겠어요? 4개. 그럼 4개 중에 4개 다 공유를 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산소는 필요한 전자 몇 개예요? 산소 2개지요. 산소는 2개지요. 그럼 몇 개 공유해야겠어?
두 개. 아, 그러면 탄소는 4개를 공유해야 되고 산소는 2개를 공유해야 되니까 탄소랑 각각 2개씩 공유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이거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 그러면 탄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4개 있는데 산소랑 각각 2개씩 공유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산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공유해야 된다고 산소는? 2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될까? 다시 잘 봐봐! 얘들아, 탄소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는데 4개가 필요하니까 4개를 다 공유해야 된다고. 근데 산소는 몇 개만 필요하대? 2개만 필요하대. 그럼 산소 하나랑 4개를 공유할 수 없잖아. 그래, 산소 2개를 갖다 놓고 2개씩 공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산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산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잖아.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한데? 2개가 필요한데 이해되겠습니까? 탄소는 총 4개 결합할 거니까 난 니랑은 2개만 결합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2개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이유탄 원자 사이에, 즉 탄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은 몇 개 만들어져? 이유탄. 그렇지. 여기도 이유탄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져. 얘들아, 이유탄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2개니까 이건 무슨 결합인 거야? 그렇지. 근데 이중 결합이 몇 개 있구나. 몇 개 있구나. 2개 있구나. 이해될까? 얘들아, 그럼 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는 거야? 총 몇 개 있는 거야? 4개. 2 곱하기 2니까. 여기 공유 전자쌍 몇 개 있는 거야? 1 곱하기 2, 2개. 이해될까요? 오케이. 지호야, 다중결합 아니잖아. 다중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중결합 잘 안 합니다. 다중결합 안 합니다. 아, 지호야, 그럼 안 돼. 선생님 오늘 숙제 있나요? 다음 주부터요. 네. 오케이. 아쉬워. 얘들아, 집에 가기. 너 얘들아, 하나만 더 할까? 안돼. 아, 좋습니다. 7분 남았거든? 아, 분 남았는데. 그러면 가야지. 얘들아, 그럼 이거 내용만 빠르게 정리할게요. 74페이지 아래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경성하는 화학결합 볼 건데요. 얘들아, 다 했어요. 우리 지금 물, 수소, 산소잖아. 얘들아, 수소, 금속, 비금. 빠르게 대답해. 좀 빨리 끝나. 수소, 금속, 비금속, 산소, 비금속. 그럼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 이산화탄소, 탄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 염화나트륨, 나트륨, 금속, 염소, 비금속.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얘들아, 집중해서 빨리 와. 집중해서 같이 가자. 산화철, 철, 금, 산소, 비.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생명 시스템 갑니다. 탄수화물, 탄소, 비, 수소, 비, 산소, 비. 무슨 결합? 공유. 단백질, 탄소, 비, 수소, 비, 산소, 비, 질소, 비, 황, 비. 무슨 결합? 공유. 지방, 탄소, 비, 수소, 비, 산소, 비. 무슨 결합? 공유.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겠지. 그치, 얘들아? 그럼 이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엄청 많이 있다 그랬어? 적게 있다 그랬어? 많이.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다 그랬어요. 밑줄.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 밑줄.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 밑줄. 그 다음 옆에 입체구조. 밑줄. 입체구조. 밑줄. 그리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그랬어, 얘들아? 양음이 계속 붙어 있는 걸 뭐라 한다 그랬지? 결정이라고 한다 그랬어. 결정을 이룬다. 입체구조 아래에다가 결정이라고 써주세요. 결정. 결정 구조가 다른 거에서도 이루어져요. 다른 결합에서도. 아니, 이온결합에서. 이온결합이 결정구조. 자, 그래서 이때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 같다. 얘들아, 왜 같냐면 우리 아까 이온결합할 때 기억나?
A가 3가 양이온, B가 2가 음이온이면 개수비는 몇 대 몇이라 그랬지? 그치, 2대 3이라 그랬잖아. 그치, 맞아.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3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이 결합하면 개수비는 2대 3이라 그랬지요. 그럼 양이온의 총 전하량 얼마? 3 곱하기 2. 6. 음이온의 총 전하량 얼마? 6이잖아. 그럼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은 얼마? 0.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떻다? 중성이다. 얘들아 다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습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하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양이온의 총 플러스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종류에 따라서 결합하는 개수가 달라진다. 아래 내려오셔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밑줄 끌게요. 물에 잘 녹는다.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잘 녹고. 그 다음 또 밑줄 끌게요.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평상시에는 물에 녹기 전에는 잘 이동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자 용우야 손 주먹 두 개, 주먹 두 개. 자 용우는 음이온, 나는 양이온인 거야 얘들아.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우리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 정전기적 인력이지. 그럼 여기도 막 붙어 있을 거라. 막 붙어 있을 거라고. 그럼 얘네가 움직여 못 움직여? 힘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잖아. 어떤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고체 방태일 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였다는 거야. 근데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뉘어지지. 이제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인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고체 상태일 때 양이온, 음이온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여.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전기 전도성 볼 건데요. 전기 전도성 밑줄 끄입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없음. 고체 상태 없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얘들아.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볼 건데 고체 상태일 때는 없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거나 수용액 상태일 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에는 이온을 가지고 있어. 그치?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야. 이온 자체는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고체일 때는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못 움직이니까. 근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우세요 얘들아. 외우세요.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다. 밑줄. 고체 상태일 땐 전기전도성 없으나 액체나 수용액에서 있다. 밑줄. 쌤, 응. 그럼 분필을 수용액으로 만들면 탄산칼슘 수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네, 탄산이온과 칼슘이온 전류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기는 약하겠죠. 계속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아래 녹는 점과 끓는 점. 얘들아 녹는다 끓는다라고 하는 건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낸다는 거잖아. 근데 이온 결합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잘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야.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있으니까 실온에서 무슨 상태일까? 고체. 오케이 좋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높다. 강한 정전기적 인력 밑줄. 높다. 강한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아래 실온에서 무슨 상태이다? 고체. 녹는 점 끓는 점 높으니까. 자, 그 다음 얘들아 힘을 가했을 때 볼 건데 이온 결합은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쉽게 부서진대. 왜냐하면 이때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온의 크기 되게 작잖아. 원자의 크기 되게 작잖아. 내가 힘을 탁 하고 줬어. 그럼 이 이온층이 밀리게 돼버려.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이온 옆에 음이온, 양이온 옆에 양이온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같은 극끼리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지? 청력 작용하게 되는 거지. 반발력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쉽게 부서집니다.
외부에서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집니다. 밑줄 끌게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그 다음 아랫줄에 반발력 밑줄.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왜?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결정에 부스러짐 나와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부스러짐 나타낸 거고요. 그 위에 온도에 따른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도 나타내 있는데 이거 의미 좀 파악할게요, 얘들아. 의미 좀 파악할게요. 보시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온도가 낮을 때는 전기 전도도가 거의 없었어. 전류 흘렀다, 안 흘렀다? 안 흘렀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다가 녹는 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액체 상태가 되면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 얘들아,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무슨 상태이다? 여기 무슨 상태? 그렇지. 전류가 흐를 때 이때 무슨 상태이다? 수용액이다. 액체. 온도가 높아진 거니까 액체. 수용액일 수도 있지만 액체. 자, 뒤로 넘어오셔서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할 건데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은 결정을 이루고 있다면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를 이루고 있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수많은 입자들이 결합을 한 게 아니야. 공유결합 물질은. 왜냐면 일정 개수로 딱 결합을 한 거야. 원자끼리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있었니 없었니? 주고받음이 있어 없어? 얘들아, 공유결합 물질일 때 전자 주고받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어떻게만 한다고? 전자를 뭐죠? 공유만 한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으니까 이온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전화 띄어 안 띄어? 안 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고체 상태이든 액체 상태이든 수용액 상태이든 전하를 띄는 입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자, 그래서 이때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액체일 때도 수용액일 때도 전부 다 전류 안 흐른다라는 거. 이거 꼭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쌤 빨리 말하고 있는데 꼭꼭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다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 비교적 낮습니다. 그럼 잘 녹아, 잘 끓어. 얘들아, 녹았어 무슨 상태로 존재할 거야? 액체, 물. 끓었어 무슨 상태로 존재할 거야? 기체, 산소, 질소, 플로린. 이해되겠습니까? 끓었으면 기체야. 자, 그래서 아래 예시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예시들 읽어봐 주시고 두 개만. 얘들아, 소금은 무슨 결합 물질일까? 소금? 이온 결합 물질이지.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야. 소금 염화나트륨이잖아. 그 다음 설탕은 무슨 결합 물질일까? 공유 결합 물질이지. 그럼 소금과 설탕의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보자. 고체일 때 소금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그랬잖아. 액체일 때 소금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될까? 될까? 자, 설탕. 고체일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액체일 때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될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얘들아, 과제 몇 초까지? 89초까지. 89초까지. 근데